안녕하세요. 상가빌딩 매매 전문 명작 공인중개사 대표 부동산 형아입니다. 상가 건물 꼬마 빌딩 매입 시나 중개 시에 알아야 하는 내용들 중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건물분 부가세에 이어 포괄 양도 양수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알아본 부가세의 내용과는 함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앞편의 내용을 보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앞선 시간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부가세는 매매가와 별도로 건물가액의 10%만큼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가세라는 것의 지급 구조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시에 발생한 부가세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인은 이 지급받은 부가세에 대해 매수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부가세도 매도인이 직접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금으로 받은 부가세는 국가에서 다시 매수인에게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분 부가세라는 세금에 대한 사이클을 다시 정리하자면 매수인이 지급한 부가세는 매도인이 대신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되고 국가에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매수인이 환급을 받는 이런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다시 매수인의 주머니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매도, 매수, 국가 어느 누구도 돈을 실제로 갖게 되는 주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국가에 세금을 내고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런 상황들은 일단 제쳐두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실익이 없는 번거롭기만 한 세금을 서로 주고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이 포괄 양도 양수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돈을 주고받는 일이 생략되는 좋은 포괄 양도 양수로 모든 부동산 매매를 처리하면 좋겠지만 포괄 양도 양수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포괄 양도 양수가 인정되지 않아 결국 부가세를 주고받아야 하거나 때로는 지급하기만 하고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포괄 양도 양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괄 양도 양수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만 넘겨주고 받는다고 포괄 양도 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관한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승계하고 승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 양수도가 가능하려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가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과세 유형이 같거나 매도인보다 매수인의 과세 유형이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의 전체에 대해 양도 양수를 해야 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하고 경영 주체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일단 사업자 등록상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그리고 비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비사업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언급한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과세 사업자여야 된다고 했으니 비사업자는 포괄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게 되니 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이거나 일반 과세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 유형이 같거나 매도인보다 매수인의 사업 유형이 더 커야 포괄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일반 과세자인 경우입니다. 매도, 매수인 모두가 사업의 유형이 일반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똑같죠? 그러니까 과세 유형이 같은 케이스에 해당되어 포괄 양도 양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도인이 간이과세자,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역시 이 둘의 사업 유형이 간이로 같기 때문에 포괄 양도 양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양수인이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매수인의 사업 유형이 매도인의 사업 유형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가 가능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매도인이 일반 과세자이고 매수인이 간이 과세자인 상황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매도인과 과세 유형이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매수인의 과세 유형이 매도인보다 더 작아서 포괄 양도 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케이스를 포괄 양수도로 신고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직권으로 매수인의 과세 유형을 간이에서 일반 과세자로 바꿔버리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과세 유형을 같은 케이스로 맞추어 포괄 양도 양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사업 유형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면서 결국 포괄 양수도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 유형대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매수인에게 포괄 양수도를 하려면 사업 유형이 간이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다라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자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꼭 간이 과세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렸듯이 매수인의 과세 유형을 직권으로 일반 과세로 바꿔버리게 되니 매수인이 본인은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포괄 양수도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과세 유형에 대한 부분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사업 전체에 대해 양도 양수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전체를 양도 양수, 즉 사업을 넘겨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현재 양도인, 즉 건물주가 건물에서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전체를 세를 놓아서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양수인, 즉 매수인도 임차인 전체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포괄 양수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 주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월세만 받는 용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상황으로는 양도인이 직접 건물을 본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수인도 본인의 사업 용도로 직접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포괄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고 양수인도 건물을 직접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양도 양수해야 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가 되고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양도인이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다면 양수인도 그 같은 업종을 그대로 해야 하며 양도인이 미용실을 하고 있다면 양수인도 미용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동일성, 즉 같은 업종까지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사업으로 양도인, 양수인이 매칭이 되는 경우도 제법 있으니 까다롭긴 하지만 조건을 잘 맞추면 되는 것이니 쉽지는 않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여러가지 케이스가 많고 지엽적인 부분도 많지만 기본적인 큰 틀에서만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니 이 정도 수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은 기획 중인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알려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본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 총 정리를 한다면 과세 유형을 포괄 양도 양수 조건으로 맞추고 그리고 사업 전체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 사업의 동일성 유지까지 함께 충족을 해야지만 포괄 양수도가 인정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포괄 양수도의 전체적인 과정을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양도인, 양수인 모두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만을 하기로 하며 기존 임차인의 명도 등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기존 임차인 모두를 승계하기로 한다면 일반 과세로 과세 유형이 같고 임대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를 넘겨받으며 임차인 등의 조건 변동 없이 동일성도 유지가 되는 것이니 포괄 양수도가 성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금 언급한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투자의 개념으로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으며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포괄 양도 양수로 계약하는 경우도 아주 빈번합니다. 어쨌든 건물 매매 시에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포괄 양수도 성립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오늘 설명드렸듯이 포괄 양수도 조건을 맞추어 포괄 양수도로 계약을 진행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어 가장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 포괄 양수도가 불가하게 되면 앞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분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괄 양도 양수 가능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